자, 물리학원 2학기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원자 모형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기원전 이제 대략 300에서 400세기 이제 400년에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원자설을 주장했습니다. 되게 비과학적인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빼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돌턴이 뭘 주장했다. 돌턴이 이제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돌턴의 원자설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발달해서 뭐가 된다. 이제 톰슨 나오죠. 톰슨의 원자설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개량돼서 러더퍼드,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에 의한 현대적인 현대의 원자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이제 요게 이제 현대 모형이랑 모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크게 6가지로 발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제끼고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모형을 빼고 이제 돌턴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돌턴의 원자 모형은 뭐다 이제 큰 특징은 이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화학의 기본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선 무비 법칙, 배수 비례 법칙 등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음극선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보완한 이제 이론이 뭐냐면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부드러운 공간에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띤 부드러운 공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라는 것이 박혀져 있다. 이제 톰슨이 이제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자 모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자가 고루 밀도를 가진 플러스 전하를 띤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원자의 정기적 성질의 일부를 설명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러더퍼드의 알파 산란 입자 실험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한 사람이 뭐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러더퍼드가 되게 됩니다. 자, 원자의 중심에 매우 작고 질량이 큰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존재하고, 원자 핵을 주장한 거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핵과 전자 외에는 빈 공간임을 밝혔다라는 것이며, 이제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어가 되겠죠. 보어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요걸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제 러더퍼드 모형은 우리가 자주 보는 이 플러스 원자핵 주변에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보어의 모형 뭐냐? 이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뭐다?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보어의 모형이 됩니다. 이 러더퍼드의 모형과 비슷한데 뭐다? 이 플러스 원자핵 주변을 돌 때 뭐가 있다? 특정한 궤도가 있게 된다라는 게 뭐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하지만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지거나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이제 청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전기적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자, 이 특정 궤도를 통해서 이제 전자가 돌고 있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자가 돌면서 움직이는 경우, 이제 이걸 우리가 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핵 주변에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 핵이 붕괴가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보호의 원자 모형도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원자 핵, 원자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자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어떻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은 뭐냐면은 뭐 전자가 뭐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확률 모형이 뭐 구름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클라우드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슈레딩거가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으며 이 구름처럼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드윅이라는 사람이 뭐 중성자의 존재를 확인해서 원자핵은 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뭐 이 확률로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원자핵 안에 이제 뭐 원자핵 플러스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전자 분포하는 것은 뭐다? 이 확률에 의해서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게 뭐다? 현대 원자 모형 또는 뭐 슈레딩거의 모형 또는 뭐 클라우드 모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원자와 전자 뭐 에너지 준위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이 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의 전하량을 알아야 될 건데 이 우리가 보통 전자를 E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 전자의 전하량도 이제 우리가 E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래서 E는 전하량이니까 크기를 가질 건데 얼마만큼의 전하량의 크기를 가지느냐? E는 뭐 1.9 곱하기 10에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이제 전하량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제 플러스 전자의 전하량을 이제 위로 썼을 때는 보통 이제 플러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를 뭐 E라고 썼을 때는 이제 얘는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를 가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E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자는 뭐 음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라고 쓰는 경우는 양수기 때문에 뭘 써준다? 마이너스를 써줘가지고 이렇고 마이너스 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전자의 전하량이 전하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하를 가진 입자는 뭘 받는다? 이제 쿨롱 힘을 받게 됩니다. 뭐 이게 우리가 정전기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전기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동일한 종류의 전하는 뭐 청력이 작용하며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다른 종류의 전하의 경우에는 뭐 인력이 작용한다. 이런 내용은 뭐 계속 배워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쿨롱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정전기력의 뭐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뭘 이용했다? 비틀림 저울을 사용하여서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실험 장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실험 장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실험 장비 개요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비틀림 저울의 구조는 뭐다? 금속실에 매달린 가벼운 절약 막대 끝에 이제 대전된 공 A. 자, 이쪽이 뭐냐면 요거 확대해서 본 거겠죠? 뭐 대전된 공 A가 있겠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동일한 질량의 줄을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그럼 이게 수평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균축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뭐다? 공 A 근처에 뭘 놔둔다? 대전된 공 B를 놔두게 되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와 뭐 플러스를 이제 전하를 이제 놔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죠. 청력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 거란 말이죠. 이 도는 정도를 측정을 하면은 뭘 측정할 수 있다?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한 이제 힘이 뭐냐면 바로 쿨롱 힘이 되겠죠. 쿨롱 힘.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건데 F 뭐 보통 뭐 E라고 쓰게 됩니다. F2 또는 뭐 F 그냥 F라고 쓸게요. F2라고 쓸게요. F2. F2라고 썼을 때 이 F의 크기는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둘 사이의 전하의 거리를 전하의 거리를 r이라고 보고, 이제 뭐 q1은 요 빨간색의 전하의 크기를 이제 전하의 크기를 q1, 그다음에 요 파란색의 이제 전하의 크기를 q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여기 경우에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고, 플러스인 경우 각각 둘 다 플러스인 경우 같은 전하를 가진 경우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입실론 값은 우리가 뭐냐면은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쓰게 됩니다. 진공에서. 요거는 그냥 몰라야 됩니다. 아무튼 이 값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 값을 이제 우리가 뭘로 쓴다? 이제 K라는 이제 뭐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 K 쓰고 R 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K 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됩니다.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이제 전하의 위치 에너지 크기는 이제 우리가 2학년이 아니고 물리툴 배울 때 이제 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전하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라고 쓸 수가 있겠고,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적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잘 계산하면 나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q1, q2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k 값을 바꿔주면은 k r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런 전자를 누가 발견했냐면은 바로 톰슨이 발견을 했습니다.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다? 톰슨이기 때문에 이 톰슨 모형은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 톰슨은 M극선이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도 받는다. 이 받아서 휘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M극선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전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M극선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M극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 랑 연결된 금속판이 있고, 이쪽에는 플러스로 연결된 금속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충전이 되겠고, 얘는 플러스 충전이 되겠죠. 플러스로 이렇게 충전이 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로 충전된 금속판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이렇게 됩니다. 캐소드라고 읽게 되고, 자, 플러스로 충전된 이런 금속판을 이제 아노드라고 읽게 되는데, 자, 이 캐소드를 이제 가열을 하면, 이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한 상태에서 이제 관은 유리로 된 관인데, 이제 버큐um 상태,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뭐가 방출되냐? 버큐um 상태로, 진공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높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제 고온의 이제 캐소드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전자가 이렇게 뿅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렇게 방출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도달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극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음극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고온으로 달궈진 음극단자, 고온으로 달궈진 음극단자와 양극단자가 진공 유리관 안에 있고, 이제 두 사이에 큰 전이차 볼티지 값이 크게 되면은 안에서 뭐가 흐르게 된다? 전자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음극선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미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요게 음극선이다. 이건 실제로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형광 물질을 발라서 이제 뭐가 된다? 녹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직진성을 가진다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놔뒀더니만 이 빛이 이렇게 이제 그림자처럼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자는 직진하는구나, 빛과 같이 직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조금 보면은, 이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위쪽에는 플러스가 있겠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휜 걸 알 수가 있겠죠. 위로 휘었다는 거는 플러스에 의한 인력을 받았다 또는 마이너스에 의한 청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전기적인 전기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어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인데, 실험 결과인데도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음극선이 위쪽으로 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애에서 휘는 음극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실험을 비슷하게 해봤는데, 자기장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판때기를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자석을 옆에다가 이렇게 뒀단 말이죠. 자석을 뒀는데 이렇게 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휘었고 뭐 이런 식으로 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장에서 음극선이 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다?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음극선이 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가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음극선, 여기 이제 바람개비를 놔뒀더니만 어떻게 된다? 이 바람개비가 마치 바람이 불듯이 회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회전을 했다는 것은 뭐다? 이 선들이 뭐 질량을 가지고 있진 않는 입자들이 아니라 뭐 빛이 아니고 뭐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음극선이다. 뭐 전자의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의 질량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바람개비가 돌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톰슨은 뭘 알 수가 있게 됐다?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을 음극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원자 모형을 이제 톰슨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전자를 발견한 후에 뭐다? 양전하를 띤 입자에 전자가 섞여 있는 상태, 우리가 이거를 푸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양전하의 입자와 전자의 수는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뭐 중성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원자는 중성인 상태를 띠기 때문에 뭐 양전하 입자와 전자 입자는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원자 안에 뭐 전자가 이렇게 수박씨처럼 박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푸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푸딩 모형. 푸딩 안에 수박씨처럼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푸딩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 러더퍼드의 산란 실험인데, 러더퍼드 모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 입자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봤는데, 알파 입자는 뭐냐면 이제 알파 입자라고 해서 얘는 헬륨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 되겠고, 이제 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이제 모여 있는 He2 플러스가 뭐가 된다? 알파 입자가 될 건데, 자, 라돈과 같은 7개, 라돈과 같은 몇몇 원소들은 뭐 양전하를 띤 뭐 알파 입자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헬륨 원자핵을 방출하는데, 이를 얇은 백금 박편, 뭐 이렇게 박편, 방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 금류, 백금이나 금 같은 경우는 연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매우 얇게 나노 단위까지 이제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방막을 만들어서 알파 입자를 쪼였는데, 자, 금박을 지나온 입자 중 크게 휘어지는 알파 입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쐈는데 어떻게 된다? 이 큰 각도로 이제 튕겨 나오는 그런 입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 대략 뭐 많은 입자는 아니고 2만 개네요. 2만 개 입자 중에서 1개 정도의 비율로 매우 큰 각도로 굴절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입자들이 이 2만 개 중에 1개 정도는 어떻게 된다? 큰 각도를 가지고 이제 산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러더퍼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큰 각도로 산란하는 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모든 원자의 모든 양전하는 뭐
한 점에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자, 이 모든 질량과 뭐 전하가 한 점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질량이 크니까 와서 어떻게 된다? 이 알파 입자가 이 질량이 큰 입자, 물론 알파 입자가 질량이 더 크겠지만은 이제 이 원자 핵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과했을 거니까 통과를 했을 거야. 알파 입자가 이렇게 통과할 거라 원 푸딩 모형의 경우에는 이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다? 러더퍼드의 경우에는 이 알파 입자가 이 질량이 큰 전자에 비해서 이제 질량이 큰 입자가 이제 이 점에 이제 한 군데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알파 입자가 와서 튕겨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건데 이 경우에 뭐가 된다? 2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이런 큰 각도로 산란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의 극히 일부가 핵의 정통으로 부딪혀서 큰 각도로 산란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원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데 이제 중심에 뭐가 있다? 대부분의 질량을 가진 원자 핵이 존재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게 뭐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뭐 그 뒤에 이제 슈레딩거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어는 러더퍼드 모형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양자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개선한 모형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자, 슈레딩거 이제 방정식을 통한 이제 진짜 현대의 원자 모형 이전까지 뭐 초기 역학, 초기 양자 역학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드 퀀텀 메카닉스라고 불리면서 이제 분리였다는 건데 이제 원자명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플러스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이제 돌긴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은 특정한 궤도를 이제 가지고 돈다라는 게 뭐냐면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볼 사람은 보시고 말 사람은 알아도 됩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자, 원자핵과 전자의 인력은 뭐 우리가 이제 정전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구했겠죠. F2 값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이제 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제 크기만 이제 인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뭐 당긴 힘의 크기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되겠죠. 이게 뭐다? 정전기력, 쿨롱 힘이 되겠죠. 정전기력 이렇게 되겠고 이제 쿨롱 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양 물리투를 배우면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구심력이 작용하게 될 건데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이제 뭘 작용한다? 원운동을 이렇게 하는 물체가 있으면은 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으면 이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이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심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심력. 구심력이 암쪽 방향으로 이 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뭐 구심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은 뭐다? 크기가 F는 뭐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m은 뭐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v는 뭐 전자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와 전자의 거리 이제 요 원운동하는 이 궤도의 반지름 값이 뭐가 된다? R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제시한 가극 운동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극 운동량은 우리가 뭐다? 운동량이랑 비슷한데 운동량 P 값은 우리가 MV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극 운동량 값은 L 값은 뭐 MV에다가 뭘 곱한 거다. 이제 회전하고 있는 뭐 R 값을 곱했다라고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얘도 이제 벡터 값이 되겠고 얘도 이제 벡터 값이 되는데 요거는 방향이 조금 하여튼 크로스 벡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크기만 보도록 할게요. 얘도 크기만 보고 마치 운동량과 각 운동량은 비슷한데 뭐만 곱했다 이제 R만 곱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호가 제시한 각 운동량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L 값은 각 운동량은 어떤 공식을 따르냐면 MVR이라는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요 값이 N 뭐 H 바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제 H 바는 뭐냐? 이제 H부터 알아야겠죠. H 값은 뭐다?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가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H 플랑크 상수를 뭐 2파이로 나눈 값을 이제 H 바라고 이렇게 됩니다. H 바, H 바, H 바뭐 이렇게 됩니다. H 위에 뭐가 있죠? 짝대기가 있죠. 이렇게 짝대기가 있으니까 H 위에 짝대기가 있으니까 H 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또는 뭐 하바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냥 H 바 하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각 운동량 값이 MVR이라는 값인데 요 값이 뭐의 배수가 된다, H 바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누구다? 보호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심력을 이제 요걸로 표현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표시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해 보면은 F는 뭐 R분의 MV 제곱이라는 이제 구심력을 구할 수가 있겠고, 요거로 이제 MVR로 표현을 하려면은 이제 V 제곱이니까 뭐 M 제곱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M을 한번 곱해주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이 필요하겠죠? R 제곱을 곱해주고 V 제곱을 곱해주면 여기 이제 없던 R 제곱을 곱해줘야 되니까 R 제곱을 이제 분자분모에 곱해준 거고, 이제 기존에 있던 R을 그대로 써주면은 MR 세제곱분의 얼마가 된다? M 제곱 R 제곱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된다? 뭐가 되죠? MR 세제곱분의 L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호는 뭐 이 L 값이 뭐 NH 바에 비례한다 이렇게 NH 바 값이랑 똑같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MR 세제곱분의 뭐 N 제곱 H 바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결국에는 이 전자를 당기는 구심력이 뭐랑 같아야 된다. 구심력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이 구심력에 해당하는 힘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전기력이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F랑 뭐 구심력이랑 FE 값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구심력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R 세제곱분의 N 제곱 H 바의 제곱이니까 F는 뭐 어떻게 된다? mr 세제곱분의 n제곱 h 바이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요 힘이랑 무슨 힘이랑 같다? 정전기력이랑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1의 r 제곱분의 2의 제곱 요 힘이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놓고 이제 풀게 되면은 이제 r 값이 날라가 되니까 쉽게 r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r은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m2의 제곱분의 뭐가 된다? 4파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n제곱 h바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이도 상수, 뭐 m도 상수, 전자의 질량, 뭐 이 e는 뭡니까? 전자의 전하량, 뭐 또 원자의 플러스의 전하량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입실론 제로는 뭐 상수 유전율, 그 다음에 얘는 플랑크 상수, 얘만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좀 바꿔주면 m2의 제곱 4파이 입실론 제로 h 파이 제곱 곱하기 뭐가 된다? n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r 값이 뭐에 비례한다? n 제곱 값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려운 값이니까 우리가 a0라는 값으로 이제 바꿔줄게요. a0라는 값.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R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0에 뭐 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R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A0 값은 뭐냐면은 뭐 R1일 때 이제 A0랑 같겠죠. 그래서 요때 값을 우리가 뭐냐면은 보호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값을 보호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반지름이 작을 때 이 보호 모델에서 이제 요 값이 H일 때 가장 작겠죠. 가군동량 값이 가장 작을 때, 그다음 뭐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그때 값을 뭐라고 한다? 이제 보호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장 뭐 작은 반지름, 우리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 상태, 에너지가 바닥 상태일 때, 이때 뭐 반지름의 크기 뭐 이렇게, 이게 뭐가 된다? A0 값이 된다. 보호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에너지 이제 계산을 한번, 에너지를 알아야 되니까 에너지 준위 뭐 에너지를 알아야 될 거니까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구심력과 정전기력이 같다라고 이렇게 썼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R분의 뭐 mv 제곱은 뭐랑 똑같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뭐 r 제곱분의 뭐 2제곱 이렇게 똑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앞장에서 했는데 그냥 뭐 쓰도록 할게요. 2p는 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2제곱 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요걸 적분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에너지는 뭐 적분 마이너스, 하여튼 요거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힘을 잘 계산해 갖고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거든요. 크게 방향을 좀 고려해야 돼 가지고 복잡한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산하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수소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수소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와 뭐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E는 어떻게 되냐면은 2K 더하기 뭐 2P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뭐가 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요건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2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게 이제 요렇게 이제 전하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원자에게 수소 원자에게서 하나는 뭐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요 두 개 값이 2제곱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값이 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음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2 제곱 r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요 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mv 제곱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2분의 1 곱해주고 여기 2분의 1 곱해주고 r만 이렇게 넘겨주면, r만 이렇게 넘겨주면은, 얘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mv 제곱은 뭐가 된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2 제곱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위에서 쓴 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E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2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R 값이 이제 보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R은 뭐
A0에 N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R은 뭐 Rn이라고 할게요. Rn은 뭐 A0에 N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요 뭐 A0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 반지름 뭐 바닥 상태의 뭐 수소 원자와 전자의 반지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요 에너지 다시 넣어보면 E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뭐 A0 N제곱 분의 2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쭉 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어떻게 된다? A0 분의 2제곱 분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데 n이 1일 때 이제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요때 n을 1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겠죠. n은 뭐 0은 아닐 거니까 0은 될 수가 없으니까 n이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 에너지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a 제로분의 2 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대략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을 때 에너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음수 값에 이제 분모 값이 커지는 거니까 커지겠죠. 요때 값이 가장 큰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의 중에서 이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 값이 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 에너지를 우리가 바닥 상태 에너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닥 상태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수선자 에너지 준위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고,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값에 뭐 n 제곱분의 1 값을 곱한 값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n이 1일 때가 뭐 가장 낮은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2가 되면은 조금 이제 이 값이 커질 거니까 전체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체 값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5 붙었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 상태의 에너지를 요때 에너지를 우리가 E1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다? 바닥. 그 다음에 그러면 E2 때는 그 다음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우리가 excited 여기 상태라도 하고, 여기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뭐 excited state라고도 하고, 뭐 한글로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 흥분 상태, 이게 흥분 상태라고 안 하고 excited,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뭐 검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됐다. 흥분 상태라고도 하고, 뭐냐면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들뜬 상태, 흥분 상태, excited state 뭐 또는 뭐 들뜬 상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들뜬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 n이 뭐 3이 되면 E3라고 하고, 요거는 뭐 두 번째 이제 들뜬 상태, 두 번째 들뜬 상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n이 1일 때 이제 요때 반지름 값을 이제 A0라고 할 수 있으면은 n이 2일 때 반지름 값은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값은 뭐가 된다? 4 A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n이 3일 때 값은 얼마가 된다? 9A0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은 이 가장 낮을 때 요때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요거는 요때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이 2는 어떻게 된다? 13.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 뭐
4를 나눈 값이겠죠. 요때 에너지 값은 우리가 E3라고 보고 뭐 마이너스 13.6에 뭐 9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일렉트론 볼트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다음 시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데 천이가 되면서 뭐 어떻게 된다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말할 수가 있겠다.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